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다시 재조정돼서 2025년까지 3,000달러로 제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사랑이 넘치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낸 보고서이고요. 어떠한 근거로 테슬라의 주가를 3,000달러로 제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테슬라에 대한 2025년까지 목표 주가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9일에 올라왔고요. 아크인베스트에서 테슬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올린 보고서입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몬테카를로라는 시뮬레이션 모듈을 사용해서 약 4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값이라고 하고요. 결과를 보면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결과값은 2025년까지 주가가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경우고, 가장 안 좋은 경우에는 1,500달러로 25% 정도 나왔고, 가장 좋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25%로 4,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3,000달러의 경우는 남은 절반인 50% 정도의 확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을 경우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가 654달러니까 최소 129% 상승을 예상한다는 건데, 이걸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25%씩은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를 내기 전에는 원래는 2024년까지 7,000달러, 주가 분할 전 가격이니까 주가 분할 후 1,400달러를 예상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2025년까지 3,000달러로 더 크게 테슬라의 가치가 올라간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 사용했다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뭔가 궁금해서 잠시 찾아봤는데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확률적 시스템의 모의 실험을 이용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난수를 만들어서 변수의 값을 할당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모의 결과값을 추출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수치는 가장 안 좋은 경우인 베어 케이스와 가장 좋을 경우인 불 케이스로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3,000달러의 경우는 이 두 케이스의 중각 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판매 수치를 보면 2020년에 50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가 2025년까지 가장 판매가 저조하면 500만 대, 가장 판매가 잘 되었을 때를 1000만 대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은 45,000달러와 36,000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전기차를 판매해서 나오는 매출을 가장 나쁘게는 2,340억 달러, 가장 좋게는 3,670억 달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 서비스도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을 때가 230억 달러, 가장 좋을 때가 60억 달러인데, 가장 좋을 때 왜 더 낮은 수치냐면, 이것은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이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해야 로보택시 서비스 등에서 나오는 수익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탈 그로스 마진이 안 좋을 때 43%, 좋을 때 50%로 높은 이유는 완전 자율주행이 시행되면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므로 남는 마진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와 좋았을 경우의 최종 결과값은 2025년까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냐, 아니면 4조 원을 달성하느냐로 나왔다는 것이고, 아까 가장 유력한 결과는 3조 원을 달성할 거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는 말하고 있고요.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원이니까 3조 원에서 4조 원을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테슬라에 대해 굉장히 높은 발전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분은 뺐다고 하는데요. 만약 에너지 사업 부분마저 좋은 성과를 보인다면 훨씬 더 좋아질 여력이 남아 있을 것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테슬라의 더욱 큰 성공의 여부가 완전 자율주행 FSD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쟁업체조차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몇 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해내지 못하면 테슬라는 그냥 일반 전기 자동차 기업과 크게 달라지는 차별점이 없어지므로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일반 다른 기업과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감지 센서, 지도 제작 기술, 소프트웨어 등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인 감지 기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한 원격 감지 기술로 물체에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 자동차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인데 전문가들은 이 라이더 기술이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센서 하나당 거의 1억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그렇게 비싼 센서를 사용한 자율주행차는 너무 과하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사의 고객의 주행 패턴과 돌발 사항 데이터를 수집해 왔는데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과 이미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 주행 거리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게 자동차 스스로가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로만 봐왔던 기술들이 하나둘씩 정말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면 정말 운전자로서 필요한 일도 없어질 것이고,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고가 났을 때 현재 말도 안 되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행도 없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면서 서로 좋은 경쟁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